어느 날 집세를 내놔야 되는데 딱 10,000원이 부족하더라고요. 너무 창피하니까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도 못하겠고 멘붕이었어요. 혼자 펑펑 울었거든요. 이게 100만 원이면은 그렇죠. 상관없어요. 그렇죠. 10,000원이야, 10,000원. 그때가 계기가 됐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장이 한가해지면 그때부터 그 가게는 위기다. 매일 바빠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은 외식업 24년 차 여의도 미스터형과 동탄 1일양 두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주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외식업 24년 차 한식, 일식, 중식 여러 음식점을 해본 지치지 않는 오뚜기 사장 김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뚜기 사장이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 뭐 특별한 의미가 좀 담겨 있나요? 제가 여러 음식점을 해봤는데 망해도 일어서고 망해도 일어서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갈비집으로 시작을 하셔서 이자카야도 하시고 해물탕집도 하시고 냉삼집도 하시고 지금 이제 중국집까지 이렇게 경험이 있으셨는데 이자카야를 지하에서 하셨는데 대박을 내셨다고요? 여러 가지 좀 그때는 이자카야에 없는 요소들을 많이 넣었어요. 제가 거의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룸 이자카야 중에 하나였고 이자카야 매장 안에 수조가 들어가 있는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카야 안에 수조도 있었어요? 네, 회를 바로바로 잡아요. 그럼 진짜 고급스럽게 하신 거구나. 저는 이자카야 때 그릇을 6개월에 한 번씩 바꿨어요. 가게 전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부인의 접시라도 바꿔요. 고급스러운 이자카야지만 그래도 거기가 대학가라서 마냥 비쌀 수는 없고요. 합리적인 가격에. 딱 한 얼마나 벌으셨어요 그때? 계산해보면 한 1억 8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대 때 뭐 29에 그렇게 잘 되셔갖고 그게 쭉 계속 잘 되셨나요? 저도 한 2, 3년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도 오고 지하라는 공간의 특성이 폐쇄적이에요. 빛을 못 봐요. 그래서 밖으로 좀 돌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돈도 있겠다. 돈도 있겠다. 예. 제 친구들이 거기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또 가게에 소홀해지게 되고. 그렇게 가다가 단대가 이사를 가니까 갑자기 위기가 닥치니까 대응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카운터에만 있고 수급만 하러 다니던 사람이 돼버리니까. 잠깐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장님한테는 독이 되셨네요. 저도 지금도 뭐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는 항상 해요. 일찍 돈 버는 게 좋은 것도 아니다.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재투자라고 뭔가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돈을 벌리면 벌리는 대로 그냥 썼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저도 사실은 이제 50 중반 되다 보니까 지금 젊은 시절에 이렇게 시작하셨다는 게 저는 그게 제일 부럽거든요. 그래도 뭐 20년 넘게 장사하면서 많은 경우의 수들을 습득을 했으니까 다가올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들은 갖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해요. 한남동에서 40년 넘게 부모님도 장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숙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한남동에서 태어났거든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가 해장국집이랑 냉삼집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장사가 잘 됐냐면은 24시간 장사를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밖에 돗자리 깔고서 사람들이 술을 먹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던 집이었고요. 중학교 때부터 거의 제가 카운터는 보고. 그럼 뭐 요식업에 최적화된 훈련을 받으신 분이네. 약간은 그냥 생활인 사람이죠. 하루 정도 봐주면은 용돈이 또 쓸쓸하지 않게 나오고 하니까. 네. 어렸을 때 이제 요식업 엘리트 코스를 밟으시고 29에 이자카야 하시면서 많은 돈을 좀 벌으셨는데 그 이후에도 잘 되셨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잠원동에서 어머니가 하던 거를 해보고 싶어서 해장국과 냉삼집을 해서 점심에는 김치찌개, 부대찌개 팔고 뭐 같이 했어요. 근데 사업 계획을 세우면은 어느 정도 요렇게 진행이 되겠다는 타임테이블이 있잖아요. 이러는데 이게 확 오는 거야. 확 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처가 안 될 정도니까 사람 뽑기가 바빠갖고 처음에는 주방에 하나, 저 와이프랑 홀에 2명 그렇게 했는데 직원이 7명까지 6개월 사이에 7명까지 늘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대박이셨네요. 네. 좀 자신감이 넘쳤죠. 나는 뭘 해도 되는구나. 했는데 그렇게 1년 운영을 하다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한 1년 정도인가 회식을 거의 못하게 그렇죠. 그때는 뭐 국민 정서가 우울했으니까 그때만 생각하면 그때만 해도 직원들을 해고하고 하는 게 수월한 시스템이 아니었거든요. 설득하고 봐라 이렇게 장사 안 된다 어떻게 좀 장사가 안 돼갖고 직원들을 이렇게 한 번씩 내보낼 때가 사실은 그때가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사장들이. 그렇죠. 예. 거기도 좀 그렇게 흘러갔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뭐 돈도 많이 벌렸겠다, 뭐 친구들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러다 이제 어떤 계기가 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좀 가게가 안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쓰는 가락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카드값이나 뭐 그런 거 연체라는 거를 평생 살면서 생각을 못 해본 사람이에요. 어느 날 집세를 내놓아야 되는데
진짜 딱 10,000원이 부족하더라고요. 아 진짜? 예. 너무 창피하니까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도 못하겠고 멘붕이었어요 그날. 돈 10,000원에. 네, 돈 10,000원에서 혼자 펑펑 울었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나려고 그래. 이게 100만 원이면은 그렇죠. 상관없어요. 그렇죠. 10,000원이야, 10,000원. 그때가 계기가 됐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장이 한가해지면은 그때부터 그 가게는 위기다. 맞습니다. 매일 바빠야 됩니다. 그렇죠. 사장이 그냥 다른 데다가 어문 데다 시간 보내고 네,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 시기 때 또 이렇게 하고 집안에도 좀 우환이 좀 있으셨다고. 그렇게 가다가 30대 중반이 좀 안 좋았는데 가족 중에 아픈 사람도 생기고 그 와중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한 해에? 예, 한 해. 아픈 게 괜찮아지려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뇌출혈로 아이고. 돌아가셔갖고 그때부터는 이제 홀아버지를 모시고 와이프랑 이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가정을 어떻게든 그렇죠. 꾸려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 2, 3년 흘러갔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어머님처럼 든든한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그러면 마음까지 사실은 무너지니까 그 어두운 터널에서 전환점이 좀 있으셨다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논현동에서 이 작가를 한 번 더 하고 있었던 시기인데 그 이 작가를 만들어 놓고 갑자기 사건이 그렇게 막 터진 거예요. 그거 정리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렸고 요 유튜브 이런 거가 그 10년 전에 유튜브를 하시려고 하셨었어요? 하려고 이제 다 정리하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처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20평짜리 가게 5, 6천만 원 들여서 하시는 분들한테 부동산 계약은 이렇게 하고 그거를 찍어서 그걸 영상에 다 담아서? 가게 계약하고 가게 인테리어 하고 요리 레시피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운영 3개월 하고 피드백을 남기는 그런 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거 하셔도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컨텐츠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저희 일이랑 대표님을 만난 거죠. 일이랑 김현수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근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분 그때도 되게 잘 나가실 때 아니었어요? 맞아요. 사적으로는 알고 계시던 형님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지금은 상황이 아니라서 다음에 연락을 드리겠다. 그때는 약간 통상적인 서로 인사였어. 얼굴 한번 보자, 술 한잔 먹자.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날 낚시 약속이 있어서 인천에 소모이도라고 영종도 끝에 가면은 사람도 몇 명 안 사는 섬이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새벽 한 1시쯤에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그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하진 않거든요. 차도 못 들어가는 섬인데 누가 저기서 술을 먹자고 봤는데 김현수 대표님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 에이 설마 그러고 지나가려다가 불러봤죠. 현수 형하고 불러봤더니 맞는 거예요. 서로 놀란 거지. 그때부터 일이랑하고 인연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하신 거구나. 직업 마인드랑 사장 마인드랑은 사실 다르잖아요. 급여만 받고 하는 사람하고 내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일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른데 대표님은 20대부터 다양한 업종들을 해보시면서 요직업에서 성공 경험도 다 해보시고 성실하시고 진중하시고 그런 분이 그냥 느껴지거든요. 서로한테 되게 좋은 인연이 되신 거네요. 그 일이랑 회사에 들어가셔서 총괄 역할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중국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때 영향이 가장 크셨겠네요. 일이랑에 있을 때 대기업이랑 미국 가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중식당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파트너로 저희를 조인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비행기가 출발을 하는 날이었어요. 3월 14일. 미국이 봉쇄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진출하셨겠구나. 비행기 타고 가기만 했어도 아마 뭐가 다르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끼리라도 그러면 모델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지금 이 매장입니다. 그럼 김현수 대표님 우연히 이제 낚시하러 가셨다가 보시고 나셔서 인생이 이제 반전이 되고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만남 이후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좀 있으셨는지. 26대부터 장사를 해서 직장 생활이 처음입니다. 이게 사장을 했지만 자영업이잖아요. 주먹구식으로 하고. 근데 회사에 들어가고 업체가 크다 보니까 이 100평짜리 이상 매장을 중식당을 하나 만들려면은 그 당시에도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돈의 단위가 틀립니다. 준비하는 기간도 길고 들어가는 매장들이 일반적인 업체들이 아니라 빌딩들이고 뭐 그래갖고 계약 관계도 복잡하고 매뉴얼적으로 안 움직이면은 만들 수가 없어요. 동탄 백화점 들어간 것도 1년 전부터 협상은 들어가고 대기업하고 일을 하면은 계약서를 쓸 때 을른 이가로 한 6개월 걸립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책임 소재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 6개월 정도 걸리고 실제로 들어가서 공사하는 기간도 뭐 2개월만 3개월이 걸리고 그 세팅을 해서 다시 이제 궤도까지 올리는 기간도 시간이 걸리고
그런 거를 많이 배웠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이고 그거 하면서 체계 만드는 데 되게 집중을 많이 하고요. 이 부분들을 그 대표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나누는 게 힘든 거지. 업무 분장하다 보면은 필요 없는 직원이 꼭 생겨요. 중간에 껴갖고 노는 직원이 생기는데 그걸 빨리 판단을 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게 판단은 내가 하되 실행은 직원이 가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저 요리를 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주방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붙인다 싶을 때만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게 목표니까. 손님들 케어를 제가 직접 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직원들한테 설명을 해도 잘 안 되는 게 뭐 요리 설명 같은 거. 저희가 탕수육에 나가면 소금이 나가는데 일단 먼저 소금에 한번 찍어 드시고 물리다 싶으면 소스에 한번 드실 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사실 그런 거를 사장이니까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다 하긴 사실 쉽지는 않죠. 좀 귀찮은 것들을 있고 하니까 지금도 술을 좀 가끔 먹는데 참 신기한 게 저희 와이프가 저 새벽 3시까지 무슨 얘기하냐 그래요. 자영업자들 만나면 제가 설명을 했어요. 끝날 때까지 가게 얘기밖에 안 해요. 맞아. 새벽 3시까지 가게 얘기하는 걸 직접 보고 갔어요. 그렇죠. 제가 못 보는 거를 다른 집 사장님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잘하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배우시고 그걸 또 현실에 또 매장에 적용해보고 술자리조차 사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게 도시락도 또 해보셨더라고요. 코로나 고시기 때. 어차피 이제 그때는 배달이 또 중국 요리로? 네, 배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리를 8가지를 뽑아냈어요. 중식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8가지 탕수육, 깐풍기, 칠리새우, 크림새우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팔보채. 딱 그거를 8가지로 조합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대신에 싸진 않게. 싼 도시락을 팔고 싶은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들한테 제가 안내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의심이 가잖아요. 당신 보고 있는 사진이 우리 실물 사진이다. 그대로 나가는 걸. 보면 딱 알죠. 오 진짜네 라는 걸 알죠. 그게 이제 신뢰고 당신이 2만 원을 내고 이 도시락을 먹는 이유다. 그거랑 아무래도 단체 도시락에 나가면은 중식을 식으면 맛이 없잖아요. 온도 유지. 그거에 중점을 많이 뒀죠. 그리고 또 최근에도 또 좋은 인연이 있으셔서 많은 배움들을 갖고 또 이게 접목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 매장이 처음에 코로나 때 시작을 해서 도시락 매장이었단 말이에요. 점심 위주의 장사를 하고 점심 전에 도시락이 한 200개씩 들어와요. 주문이 쫙 들어와 있으면 그거를 막 미친 듯이 뽑아내고 점심 손님을 받고 1시만 되면은 거의 애들이 지쳐갖고 손님을 더 이상 못 받는 그런 구조였는데 코로나가 어느 순간 갑자기 끝났잖아요. 이게 아무도 예측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도시락 주문을 끊기고 홀도 손님이 안 오고 2년 정도 고생을 했어요. 시스템을 다시 이제 뒤집어야 되니까 홀매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있으면 뭔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에 김유진 사부님이라고 거기에 특강을 이분이 3시간짜리 특강을 오셨는데 본능적으로만 알고 있던 내용을 이론으로 정리해서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수업 듣고 와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다 간두더라고요. 일이 하나씩 많아지잖아요. 사장이 수업을 듣고 오면 이상한 짓을 해. 안 하던 걸 시켜. 그러니까 이제 못 버티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직원은 이 업무가 디폴트 값이잖아요. 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한 1년을 바꿔나갔죠. 성과가 눈에 딱딱 보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손님들이 좋아하고 처음에 와이프도 뭐 긴가민가 했어요. 각을 하나 갖다 놓는 것도 굳이 뭐 이런 거를 보통의 반응은 그러잖아요. 근데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그거를 싹싹싹 빼가는 거 보니까 디테일의 차이잖아요. 구석구석에 그렇죠. 24년째 이제 요식업을 해오셨잖아요. 대표님한테 나다움이란 어떤 건가요? 결단이 섰을 때 빠른 실행력? 저는 앞뒤 좌우 안 봅니다. 맞다 그러면 바로 앞으로. 오뚜기 기질이 있으시잖아요. 뭐 다양한 업종을 다 섭렵하시고 지금 무너졌다 다시 일어나시고. 그거는 이제 살아야 되니까 생존 본능이지. 26대부터 장사를 시작해서 단계를 가부지로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잘하는 거니까 여기서 승부하는 게 제일 낫죠. 요식업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분인데. 그럼 대표님 어쨌든 24년 동안 이렇게 이제 요식업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세요? 제가 죽기 전에 꼭 한번 제 어머니 가게를 좀 다시 한번 살려보고 해장국집이었어요. 선제 해장국집. 예, 그 해장국만은 살려서 그 이름은 타이틀로 가게를 하나 갖고 싶어요. 해장국도 사실 저도 해장국에 좀 관심이 좀 있어서.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해장국이 진짜 만들기 힘든 음식이에요. 손이 많이 가고 설렁탕은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막 무치고 뭐하고 막 설렁탕을 끓여서 무치고 뭐하고 막 선지를 따로 삶고 막 과정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좀 시스템화 시켜서 그거를 한번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한테 요리란? 제가 이제 가끔 술 먹고 좀 올라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솔직히 가장 잘하는 게 요리다, 음식이다.
어머니한테 받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한식도 해보고 일식도 해보고 중식을 마스터해가는 과정에서 결국 이게 내 길이구나라는 걸 딱 그때 깨달았어요. 누구보다 더 맛있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요리는 그냥 갖고 가야 돼요, 이거는. 대표님이 잘 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머님 유전자까지 받으셨죠. 요식업계에 지금 엘리트 코스를 밟고 이렇게 쭉 오셨으니까 지금부터는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게 쌓인 게 내공들이 축적이 돼서 어떻게 보면 진짜 진가는 이제 발휘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 인터뷰 하시느라고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